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할 때 남부 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주 사이 저번 주말 무렵부터 중부 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강수량일 정도로 많은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역에도 혹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 날씨만큼 요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또는 5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디어 31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계속 우리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드렸었죠. 전세시장 폭등 우려된다. 올 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닥쳤습니다. 시행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지식 길라잡이가 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곽 대표님은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보통 법 개정을 하면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고 소위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반영하고 이제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의가 있어서인지 정부 주장대로 27일 날 상임위인 법제사법위를 상정해서 30일 날 본회의 의결에 30일 날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시행이 된 법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이제 이런 프레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도 전광석화처럼 처리됐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법이 기존 임대차 관계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더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다 알려져 있지만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또 거래 신고제 이런 내용들인데 거래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1년 유예됐고 시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사실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약간 변화가 있었죠. 원래도 전월세 상한제 현재 시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 냈어요. 현재 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그 임대 보증금의 20분의 1,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2+2 해서 2년 계약갱신 청구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줬는데 이번에 약간 달라진 점은 이 5% 상한선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5% 이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정할지는 알겠지만은 문제는 이 5% 상한을 결정하는 것도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을 위해서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5%든 4%든 이 상한선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안 올려줄 경우에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오늘 기사에 났더라고요. 5%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Q&A가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소송으로 가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으로 소송을 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5%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핵심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 또 계약갱신 거절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89년도에 당시에 이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까지는 임대차를 보장해주는 법안이 나왔었고, 그게 벌써 31년이 지났네요. 이제 2년이 4년으로 바뀐 건데, 당시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그 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 계약 신규 계약을 할 때 앞으로는 이제 2년간 못 내보내는 거 아니냐 해서 미리 올린 가격을 거죠. 예. 미리 많이 올렸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소급해서 뭐 부진정 소급 입법이니까 이거는 뭐 헌법 위반이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부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면은 뭐 법률 관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으면은 지금 법률 관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또 새 법을 만들어서 또 이번에는 6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또 소급 입법 아닌 건가요? 그럼 4년 후에는 8년짜리 만들고 뭐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럴 계획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뭐 아시겠지만 그 국회의원 소위에 계신 분들이 언행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다주택자 범죄자고 도둑들이고 형사처벌범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어저께 그 저 소위 위원장이신 분은 드디어 31년 부동산 노예를 탈피한 그러니까 세입자는 서민은 노예 또는 뭐 이런 식의 궁극적 프레임을 이미 갖고 있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만든 법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진정 뭐 입법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또 소급 입법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무주택자 뭐 또 세입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예.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무주택을 고집하는 경우도 청약 가점 많거든요. 높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4년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예외 조항으로서 집 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가장 크게 현재 부각되는 게 집주인 자신이 입주를 한다거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자녀, 뭐 손자 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가 시세는 올랐는데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리고 올려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산다면은 집주인이 나 들어가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가지죠. 들어가겠다 아니면 비워놓겠다 그냥.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은 비워놓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자기 집 전세금 올려받고 집 빼서 또 본인은 그 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서 살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2년 후에는 또 높은 전세금으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지금 2년 계약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계약 만기돼서 나 들어갈 거야 하고 또 들어가서 살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사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시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경제 행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디는 강자고 어디는 약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어느 한쪽이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 이미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자체가 주임법이나 상임법 자체가 임차인한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위한 법이잖아. 일단 그것만 갖고도 위한 법인데. 그래서 어떤 특정 입장에서만 그쪽만 보호해주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보호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경제 활동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복잡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한없이 단순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우리를 그걸 경제학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뛰게 되는 거고 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전세, 월세, 이 임대차 시장도 수급 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임차인이 보호될 것 같지만 그 임대차에 대한 전세, 월세, 특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면은. 반대로 임차인을 보호했으니까 임대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하려는 사람이 없죠. 줄죠. 예. 공급이 줄게 돼 있죠. 그 시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보호를 해도 가격은 계속 뛰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전에 방송할 때 그래서 뭐 표준 임대료를 정해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방송도 하긴 했는데 아예 뭐 가격을 강제하거나 또는 아예 재산을 뺏어가기 전에 시장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은 이런 어정쩡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가격을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뭐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뭐 벌어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학군 지역이나 좀 뭐 살기 좋은 지역들, 교통 좋은 지역들 이런 데들은 전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도심 같은 지금 학군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컨디션이 있는 지역들은 뭐 더더군다나 뭐 일단 또 재개발 같은 갭이 크니까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좋다 이거 학군지 같은 데는 전세가 모자란다 하지만은 그런 지역으로 그럼 집주인이 뭐 어딘가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들어오면은 집주인이 살던 지역에는 전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전세가가 오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학군 지역이나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서 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또 뭐 하급지로 밀려나가면서 이 폭등장이 연쇄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놨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괜히 지역별 폭등장을 계속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거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뭐 2, 3년 안에는 이 구조를 이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보면 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거 펜 굴리고 회의해봤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과 5년까지 한 240만 가구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 무주택자가 한 800 몇십만 가구 정도 하면 한 30% 정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70%는 민간임대 시장인데 민간임대 시장 자체를 이렇게 교란 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예전에 그 주임법 1년에서 2년 바뀔 때 한 3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근데 통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당시 지역별 통계도 뭐 아파트만 볼 거냐 전체 지역을 볼 거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한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사이 정도 이렇게 계속 뭐 한 뭐 88년, 89, 90년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 보면은 거의 뭐 서울 같은 데는 한 150%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이 웃을 타임이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지금 학회 회장하신 분이 아침에 쓴 칼럼을 봤더니 문제는 4년 뒤다. 아 정확하게는 4년 뒤가 아니죠. 법률이 소급이 안 됐다면 4년 뒤가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급됐으면 소급했기 때문에 2년 당장 올해 8월부터 전세 그쵸. 만기가 된 물량들은 계약갱신 청구라는 카드를 쓰거든요. 1회 한번 쓰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2년 후가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이니까 2022년 2022년 8월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8월부터 엄청난 폭등장이 정말 이거는 정부에서 바닥을 깔아준 장이 돼버리네요. 아니요, 저는 그때까지 갈 거라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는 계약갱신 청구해서 2년을 안전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집주인들, 임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때문에 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등이 뭐 4년 후니 2년 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된 당장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89년도의 폭등보다는 저는 이번이 훨씬 더 셀 거라고 봐요.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얼마나 오를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 그런 건 안 여쭤볼게요 저는. 물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정말 전 답답한 게 아니 어떻게 이게 언론이 공포가 되죠? 뭐 심의 30일은 부동산 노예에서 탈피한데 아니 그러면 돈 없고 사는 사람들 노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저도 말꼬리를 잡는다고 여러분들 욕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듣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집 마련하려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왜 부동산 노예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예.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번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노예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정책 위반한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저희는 학교에서 배웠고 사회에서 배웠고 부동산에서 배웠습니다. 뭐 각 대표님 같은 경우 한 30년 전 한 20년 이상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를 불과 2, 3년 새에 모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자 저희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전혀 무시하고 인위적인 입법하는 또는 위원장이란 분들 사고가 부동산 노예에서 탈피, 곽 대표님은 이제 노예가 시작된 거꾸로 그게 이제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죠. 이 부동산 대책이 바로 대표적인 규제 역설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 범죄자 그 사람도 다주택자랍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곽 대표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을 사게 될 거라고 봐요. 무주택자들이. 전세에 지쳐서라도 사는 그때 그 얘기했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미몽에서 떨쳐놔야 됩니다. 뭐 청약 당첨돼야지 뭐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물량이 앞으로. 예. 맨날 설명했지만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지만 곽 대표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빨리 나만 청약 가점 높여서 정부에서 해준다니 당첨되는 이런 미몽에서 깨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든 집을 마련하신 게 좋다는 통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